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제3주차 자연과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과제 중에서 여러분이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 그리고 물질의 분류에 해당하는 4가지 그 종류의 예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 과제 중에서 좀 수정할 만한 것들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답 중에서 몇 개를 알려주면 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를 화합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유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지만 가장 일반적인 유리를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3가지 이상의 물질들을 섞어서 만들거든요. 차라리 혼합물, 불균 혼합물 쪽에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또 과제 그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가솔린을 역시 화합물이라고 적었는데 가솔린은 이제 휘발유를 흔히 말하는데 탄화수소들 중에서 이제 탄소의 개수가 적당한 개수 6개에서 8개 이 정도 있는 것이 이제 가솔린인데 역시 이것도 혼합물이 맞습니다. 부탄가스도 마찬가지로 부탄이 주 성분이긴 하지만 몇 가지 그 탄화수소가 섞여 있어서 혼합물이 맞아요. 그리고 16번의 G번인가 하는 문제에서 요드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소예요. 요드 원소. 문장으로 써 있는 거죠. 요드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요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화합물이라고 쓴 사람들은 틀립니다. 이건 화합물은 아니고 원소라고 하는 것이 맞다. 소독용 에탄올 어떨까요? 소독용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는데 손소독제도 뭐 비슷할 텐데 소독용 에탄올을 화합물이라고 적었는데 화합물이나 원소는 순수한 물질이잖아요. 소독용 에탄올은 퍼센트가 그렇게 100%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혼합물이 맞아요. 플라스틱 컵, 컵 플라스틱까지만 이제 보면 되는데 화합물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플라스틱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혼합물이 오히려 맞다. 쌀도 보면은 화합물 적은 분이 있는데 쌀도 보면은 완벽하게 잘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균인 혼합물이에요. 뭐 치약도 화합물이라고 적었는데 치약도 역시 화합물은 아니고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 그 외에도 이 화합물과 혼합물 요 사이에 순수한 뭐 물질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애매한 거는 빼고 확실히 구분되는 것 중에 수정할 만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과제는 잘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화면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 또는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물질이 용매에 얼마나 잘 녹느냐 하는 것을 용해도라고 그래요. 용해도. 기체의 특성이 좀 다르고 고체의 특성이 좀 일반적으로 다른데 요 화면은 기체들이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 뭐 그런 그냥 이거는 정량적인 것보다는 흐름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실은 겁니다. 온도에 대해서 기체가 얼마나 잘 녹느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녹는 양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는 양이 더 작다 하는 겁니다. 기체에 대한 그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는 내려간다, 낮아진다.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이제 냉각수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면 바닷물의 온도가 0.5도나 몇 도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나 기타 기체들이 덜 녹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다 용해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 대한 용해도를 보면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딱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증가하죠. 근데 다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커진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부에 대해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아예 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소금의 경우는 기울기가 별로 없죠. 소금은 지금 이렇게 거의 수평한 곡선, 직선 같은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그래도 온도에 대해서 민감한 거, 여기 설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질산포타슘, 질산칼륨이라는 게 좋고 아주 급격하게 온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죠. 이 용해도라는 것은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을 100g 고정을 해요. 물 100g에 녹는 용질. 모니터에 손바닥이 먼저 닿으면 펜이 안 써지는데 쓰기 좀 어렵네요. 용질의 양. 그램 단위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뜻이죠. 물 100g에 솔루트가 몇 g 있느냐. 그래서 이 과격하게 온도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 질산칼륨을 생각을 하면 0도에서는 한 15g 정도 녹죠. 0도에서는 15g. 그런데 80도만 돼도 이 정도면은 170 정도 되겠죠.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0도와 80도를 비교하면 용해도가 여기서는 한 15 정도였다가 여기서는 170 정도로 늘어난다. 단위는 뭐 g로 쓰면 되겠습니다. 소금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0, 여기가 40이니까
35. 몇 그램 정도. NaCl은 온도와 상관없이 대체로 35 내외의 용해도를 보이고 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질 때 이 용해도도 변하지만 용해되는 속도가 또 많이 변하죠. 그래서 빨리 녹습니다. 많이 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녹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녹는 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 온도에 대해서 용해도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한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분리의 그 기법 중에 재결정하는 데 유리해요. 이런 것들은. 재결정과 비슷한 것 중에 분별 결정이라고도 있는데, 분별 결정도 마찬가지로 유리하다. 그 얘기는 뒤에 이제 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라고 하는 것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분리는 혼합물을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순수한 물질로 나누는 것이다. 이때 이제 어떤 그 아이디어나 성질이 필요하냐, 물리적인 성질이 필요하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이제 제목들만 보면 거름, 증발, 증류. 증류는 이제 단순한 증류냐,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단순 증류. 아니면은 분별 증류.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그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면 결정화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녹아 있다가 고체로 만들어지는 거를 결정화라 그래요. 결정화에서도 역시 분별 결정,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재결정,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용해도와 관련해서 용매에 따른 용해도의 차를 이용해서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소량의 그 용질들의 혼합물들, 이런 거를 분리하고 확인하는 데 쓰이는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혼합물의 분리에 사용되는 그런 분리법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따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거름이었죠. 거름. 필터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터링.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그 통과할 수 있는 것과 통과하지 못하는 적당한 그 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하는 거를 거름이라고 해요. 거름은 여러분이 아는 분리법 중에 제일 그래도 친숙한 분리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요 그림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거름 장치는 크게 깔때기가 하나 필요하고, 그렇죠? 깔때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름 종이가 필요하죠. 깔때기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생긴 거고, 그 위에 이제 거름 종이를 접어서 적셔갖고 얹어두고, 밑에는 이제 액체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 다음에 혼합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거름종이 위로 쏟는 거죠. 여기서 그냥 지저분한 물이라고 썼는데, 혼합물을 보면 이 거름종이의 틈이 이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입자들, 여기서 물이 될 텐데, 깨끗한 물이 얻어지게 되는데, 그 액체는 아래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흙탕물에 있는 흙이나 모래나 기타 그 고체에 해당하는 불순물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그 녹지 않는 혼합 물질들, 흙이나 모래나 기타 부유물들을 순수한 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이 방법, 이것이 이제 필터링, 거름이다. 일반적으로 깔때기는 끝이 한쪽이 좀 길죠. 여러분이 제대로 관찰하면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용기를 그 긴 쪽이 벽에 닿도록 해서 걸러서 나오는 액체가 이 벽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해야 안전하게 액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그림처럼 허공에 이렇게 깔때기가 위치하면 뭐 위험하지 않은 거나 별 문제 없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에 이게 막 튀어요. 눈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실험 끝내보면 이 튀어있는 액체가 이 벽 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많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도 이제 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그 물질들 중에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튈 정도로 실험을 하는 거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깔때기 한쪽이 좀 길게 돼 있어서 흡착력 때문에 그 긴 쪽으로 떨어지는 그 액체 흐름을 이 용기의 벽에 붙여서 벽을 타고 내려오게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거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액체와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에서 액체, 고체를 분리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액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모아야 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체를 모아서 사용해야 될 때도 있겠죠. 액체를 모을 때도 있고, 고체를 모을 때도 있고, 둘 다 모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거름에서 가장 흔한 예가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즉석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그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의 원리가 결국은 거름이고 집에서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도 보통 이제 거름 장치를 원기둥으로 돼 있는 그 거름 장치를 써서 걸러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잖아요. 이런 게 이제 거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캡처 세대는 사진은 필요 없고 두 번째로 증발이라는 거죠. 증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자, 증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이 거름이라는 것은 액체와 고체가 섞여서 고체가 그냥 액체에 녹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거름을 하는데 증발은 액체와 고체가 녹아서 액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물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고체를 분리하는 것. 요것이 이제 증발이에요. 소금물에서 소금을 따로 분리하는 것. 이건 이제 물을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물을 날려보낸다 하는 그 현상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사진을 보면, 사진이 자, 이 사진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염전 사진이에요. 염전 사진. 바닷물을 넓은 논에다가 바닷물을 가둬놓고 며칠 동안 물을 날려보내면 햇볕에 물을 날려보내면 바닥에 이제 녹아있던 소금이 석출이 되죠. 소금을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산처럼 쌓아놓은 게 뒤에 있는 이 하얀 덩어리들인데, 그래서 혼합물에서 액체만 날려보내고 고체를 얻을 때 이건 증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증발 접시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버너로 그냥 가열을 하죠. 그 다음에 증류라고 했어요. 증류. 증류도 역시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 용액에서 이번에는 액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다 같은 바닷물인데 염전에서는 소금을 이제 분리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중동에 있는 바닷물에서 이제 먹는 물을 우리가 따로 얻을 때 그런 경우에는 증류라는 걸 이용을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장치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진이 좀 작죠. 자,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단순 증류 장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죠.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좋습니다.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담고 위에 이제 가지가 달린 기둥을 꽂고 고무마개 같은 걸로 막아서 온도계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온도계 입구가 밑부분이 여기 놓이는 게 좋은데, 그리고 가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가지 쪽으로 해서 냉각기를 이렇게 또 연결을 하고, 이게 이제 콘덴서라고 되어 있는 게 냉각기입니다. 그리고 냉각기는 요 가운데 관이 있고 주변에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관의 끝부분에 이제 증류해서 나오는 액체를 받을 수 있는 플라스크를 액체를 모으는 플라스크를 설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열을 하면 이제 바닷물이 결국은 100도 정도 되면 끓을 텐데, 100도가 좀 넘으면 끓는데, 끓을 때에 그 녹아있던 고체들은 여전히 녹아있는 거고, 순수한 물만 증발을 해요. 순수한 물만 끓어서 올라가서 가지를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찬물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는 동안에 전부 액체로 변해서 모으는 통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은 소금이 녹아있지만 끓는 이 수증기는 순수한 물만 올라가고 있다. 얻어지는 이 증류액은 순수한 물이 얻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에서 액체를 회수하는 이 과정을 증류라고 한다. 지금 이 장치는 액체가 증발을 해서 다시 이제
응결이 되는 거죠. 액화 또는 응결이 되는 건데 이게 한 단계만 이루어져요. 기체로 됐다가 액체로 돼서 모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앞에 구분을 했지만 단순 증류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발을 시켰다가 응결을 시켰다 하는 거를 아주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한 번만 끓였다가 증발시켰다가 액화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 증류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고체들은 일반적으로 비휘발성이에요. 물에는 녹아있지만 이게 쉽게 기체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요게 이제 단순이라 그랬죠. 단순 증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무 말이 없으면 단순 증류라고 보면 돼요. 분별 증류. 분별 증류는 두 가지 이상의 휘발성 액체. 물과 에탄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술 같은 경우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건데 여기에서 각각의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 요거를 분별 증류라고 한다. 역시 이 분별 증류 사진을 보면 한번 캡처를 하면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단순 증류 장치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줬고요. 요것도 단순 증류 장치죠. 지금 이제 냉각기에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지금 수도꼭지에서 물이 들어갔다가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좀 특별한 증류인데 이제 감압하는 압력을 낮춰서 또 압력을 낮추고 또 회전시키면서 여기 이제 돌아가는 그 플라스크가 있는데 좀 유기화물에 분리해서 많이 사용하는 로타리 이베이퍼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한 장치인 분리법입니다. 역시 단순 증류 장치고요. 자, 요게 이제 분별 증류 장치의 그림이에요. 캡처를 해놓고 설명할게요. 단순 증류와 분별 증류는 장치상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액체가 끓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가지를 타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과는 똑같은데 이 올라가는 이 기둥 부분에 여기 이제 유리 덩어리, 유리 구슬 이런 것들을 빽빽하게 채워놓은 게 차이점이에요. 좀 엉성하게 보이는데 유리 구슬들을 빽빽하게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분별 종류는 이제 물하고 알코올처럼 두 가지 이상의 휘발성 액체의 혼합물에서 각각의 액체들을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다. 다 휘발하는 건데 에탄올이 여러분의 경험상 좀 더 잘 증발을 하는 겁니다. 물이 증발하는 것보다.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고 에탄올은 한 80도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대1 50% 농도에 해당하는 그 혼합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과 에탄올이 이렇게 증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누가 더 많이 증발하느냐? 에탄올이 많이 증발하죠. 그래서 이 기체에는 에탄올이 좀 더 많아요. 그 혼합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벽을 타고 가다가 식으면서 다시 액체로 되죠. 액체로 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처음에는 1대1이었지만 증발했을 때는 한 1대2 정도 에탄올이 많은데 이게 이제 기체였지만 기체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액체로 되겠죠. 그 액체의 혼합물이 이제 1대2가 되는 거예요. 출발은 1대1이었는데 중간에 있는 액체 혼합물은 1대2다. 이게 다시 또 계속 이제 열이 가해지니까 또 증발을 해요. 그때는 에탄올이 좀 더 휘발성이 강하니까 이거보다는 에탄올의 비율이 더 높아져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1대3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또 벽을 타고 가다가 식어서 내려오고 또 끌어서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증발과 응축을 이 여기를 거쳐서 나오는 동안에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휘발성이 있는 것의 비율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입구를 통해서 나올 때쯤 되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에탄올, 휘발성이 큰 것이 많이 주를 이루면서 나오게 된다. 물도 약간의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온에서도 수증기는 이제 생기니까 100% 에탄올이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퍼센트의 에탄올이 얻어진다. 단순하게 한 번만 증류해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자동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물에서는 상당히 에탄올의 농도가 큰 물질이 얻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분별 증류예요. 자, 분별 증류가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요 그림인데 이제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석유 제품들 그런 기름과 관련된 제품들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것이 분별 증류다. 그래서 원유를 검은 그 액체의 원유를 공급을 해서 끓이면 적당히 이제 증발과 응축을 하면서 탑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증발 응축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관을 또 만들어서 증발을 굉장히 잘하는 것들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얻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아래쪽에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녹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가솔린이라고 하는 휘발유는 저 위쪽에 뭐 케로센, 뭐 중유 같은 건데 디젤 오일 이런 것들은 밑에서 뭐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과정을 더 거치기도 하고 여기는 이 과정에서도 끝이 않는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정상적으로 끓이는 과정이고 여기서는 압력을 좀 낮춰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압력을 낮춘다는 얘기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것도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 있게 쉽게 끓을 수 있게 만드는 변화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 끓는 것들도 낮은 압력에서는 이러한 온도에서 증발을 하게 되고 그걸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모으는 것이 이쪽 그 정유 공장에 가면 이런 것 증류탑이라고 하는데 증류탑이 엄청 많이 있죠.
뭐 이런 관들도 아주 뭐 복잡하게 많이 얽히설키 걸쳐 있는데, 예, 하여튼 분별 증류라는 거는 증발과 응축을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수백 번 일어나게 하는 간단한 장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추출이죠, 추출. 결정이 먼저 있었네요. 결정화라는 게 있었죠. 하나는 재결정, 또 하나는 분별 결정. 다 이거는 온도에 대해서 용해도 차이가 많이 있을 때에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재결정은 순도를 높인다. 분별 결정은 그냥 혼합물을 둘 다 얻는 거예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다 이런 것들은 고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순도 높이는 거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질산 칼륨, 질산 포타슘이라고 하는 거를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면 한 98% 이제 가격에 따라서 9%, 99.9%, 95% 이런 식으로 함량, 얼마나 순수하게 돼 있느냐 하는 거를 표시하는 그 값이 나와 있는데 100%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싸면은. 이런 경우에 이 2%에 해당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100g을 대충 100g을 정확히까지는 아니지만 물 100g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보통의 기온이라고 하면 한 20몇 도쯤 되면은 50, 40g 밖에 안 녹으니까 물에다가 100g을 넣어봐야 덩어리가 여기 가라앉아 있겠죠. 그거를 아주 뭐 서서히 가열을 해서 한 이 정도, 10도 정도만 가열을 해도 질산칼륨은 얼마가 녹을 수 있느냐? 140g 가까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g이니까 다 녹겠죠. 얘를 70도로 가열을 했다가 가열하면 다 녹아요. 그래 놓고 서서히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로 냉각시키느냐? 뭐 0도면 더 좋겠지만 한 10도 정도? 어렵지 않게 냉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70도에서는 140이 녹을 수 있으니까 이 100g이 다 녹았는데 10도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10도면은 질산칼륨이 이 라인이니까 10도쯤 되면은 20g밖에 못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도로 낮췄을 때는 여기 녹을 수 있는 게 20g이니까 80g이 여기 고체로 이제 가라앉게 되고 20g은 여기 그냥 여전히 녹아있는 상태가 된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 80g의 고체는 대부분 질산칼륨이에요. 여기 녹아있는 2%의 불순물들은 물 100g에 충분히 녹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녹아있고 거의 순수한 질산칼륨이 고체로 얻어진다. 그럼 처음에 배웠던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걸르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고 고체만 거름 종이에 남게 되는데 이때 고체는 80g 정도 되고 거의 순수하다. 8%에서 100% 가까이
순도가 높아지는 물질이 얻어진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데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두 물질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분별 결정이다. 지금처럼 소량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요 과정은 재결정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구분을 짓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추출하고 크로마토그래피 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제를 또 따로 내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텐데,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 안 좋으니까 과제를 곧바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과제는 분별 결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 그래프만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기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할 겁니다. 과제는요, 잘 보세요. 쌍칼륨하고 이건 100g, 소금이 100g,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물 100g에 녹여요. 얘네들을 다 녹여요. 그리고 온도는 한 60도 정도. 너무 높이 올리는 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60도로 가열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다 녹고 뭐는 다 안 녹고 이런 게 표에 의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첫 번째로 거르는 거예요. 거른 종이를 깔고 이 덩어리, 이 혼합물들을 첫 번째로 거른다. 거르면은 이제 여기 액체도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여기에 액체가 아니라 녹지 않은 고체들도 여기 이제 쌓이겠죠. 여기는 보면은 거른 액이에요. 몇 도냐? 60도에 거른 액이 있어요. 요거를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0도로 냉각을 했다. 0도실은 냉각을 했다. 그러면 60도에서는 다 액체였는데 이제 냉각을 하면 일부가 고체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얘를 다시 이제 거르는 거예요. 얘를 두 번째로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거름 종이를 깔고 이걸 다시 한번 또 거른다. 그러면은 이 고체들은 여기 남아있게 되고, 그렇죠? 얘는 여전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그냥 60도로 가열해서 두 개를 녹인 다음에 걸러서 얻어지는 이 고체 부분, 이게 A 물질이에요. A 물질. 그 다음에 거른 액을 0도로 냉각을 하면 고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고체를 회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거르는 거죠. 여기 고체에 얻어지는 얘를 B 물질이라 그래요.
물론 이 A 물질하고 B 물질은 지산칼륨 아니면 염화 소듐, 염화 나트륨이고 이게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제는 A 물질에는 뭐가 있느냐, B 물질에는 뭐가 몇 그램 있느냐, 각각의 물질에 무엇이 몇 그램 존재하겠는가. 한 종류만 존재하면 한 종류만 쓰는 거고, 두 종류가 각각 존재하면 두 종류가 각각 몇 그램씩 있다 라고 쓰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가정을 하나 합니다. NaCl의 용해도는 수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평행하다. 이 눈금은 여러분이 얼마라고 읽고 그거에 근거해서 쓰면 돼요. 요거 하나만 가정을 합니다. NaCl의 용해도는 그냥 수평이다.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짐작을 해서 읽으면 됩니다. 질산포타슘의 용해도는 그림처럼 이렇게 급격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가정하에 아까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하면 첫 번째 거를 때는 무슨 물질이 몇 그램 있을 것이고 냉각을 해서 다시 거를 때는 무슨 물질이 몇 그램 얻어질 것인지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한 비례식 계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